명반의 성분은 무엇인가요? 악유포스를 할 때 명반을 안 써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네, 명반은 일단 염색이 잘 되게끔 하는 매염제의 일종인데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손톱에 봉숭아물 같은 거 드릴 때 백반을 빻아서 같이 붙여서 물을 드리잖아요. 예. 거기에 사용되는 백반이 명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명반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을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작품 할 때 명반을 사용을 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근데 명반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방충이나 방호 작용을 좀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코팅 효과,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습기에 조금 더 강해지고, 종이가 습기에 조금 더 강해지고, 또 이제 벌레가 먹거나 좀이 슬거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종이의 어떤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반을 적정량을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넣지 않아도 괜찮지만 넣으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붓에 있는 물 양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약간 방수 효과를 줘서 채색을 하기 편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네. 9번째 질문. 네. 9번째 질문.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 한지의 악유포수가 잘 된 정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악유포수가 잘 안 된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악유포수가 된 한지에 채색을 해봤을 때 채색이 종이에 스미지만 많이 번지지 않는 정도가 되면은 악유포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악유포수가 잘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악유포수가 너무 약하게 된 경우에는 물감이 종이에 닿으면은 쉽게 번집니다. 그리고 악유포수가 강하게 된 경우에는 종이에 물감이 스미는 게 아니고 어떤 투명한 막이 있어서 그 위에 물감이 맺히거나 겉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악유포수 잘 된 종이 같은 경우 골고루 돼야 되죠. 붓질을 하시다 보면은 악유포수가 안 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뭐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막 하다 보면 종이가 흰색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 드러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셨을 때는 이제 종이의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악유포수가 안 된 부분인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이렇게 악유포수를 겹쳐서 이렇게 칠하거나 십자 칠하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악유포수를 하실 수가 있고, 악유가 한 부분에 이렇게 웅덩이져 가지고 악유포수를 할 때 악유물이 이렇게 덩어리져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대로 그쪽에는 덩어리진 부분은 그대로 그냥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고르게 포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쪽에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종이가 이게 악유포수된 종이다 하시면은 악유포수된 종이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에 물이 고여 있고 물이 안 고여 있고 한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악유포수가 안 된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물웅덩이가 졌는지 이거를 좀 찬찬히 확인해 보시면서 포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포수를 하시면은 악유포수가 얼룩지지 않고 잘 포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중에 악유포수를 또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채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감이 너무 번진다라고 하면 처음에 했던 악유포수가 너무 약하게 된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악유포수를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다음 채색 작업을 진행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운 물, 따뜻한 물로 악유포수를 다시 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던 악유포수 층이 깨지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채색도 망가지게 되고 그 위에 채색을 다시 올리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수를 하실 경우에는 찬물로 악유포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색을 이미 하셨는데 물감이 많이 번져서 악유포수를 또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채색을 이제 시작을 진행을 하셨다면은 악유포수를 다시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채색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악유 때문에 채색이 번질 수가 있고, 또 물감이라는 거는 물에 닿으면 또 녹기 때문에 아무리 종이에 고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은 번질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악유포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악유포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악유포수를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온도 조절을 잘 하시거나 그 다음에 물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 웅덩이가 진다고 하면은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붓질도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맨 종이에, 맨 순지에 악유포수를 끝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11번째 질문. 네. 종이가 아닌 비단천에도 악유포수를 하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비단으로 그리는 이제 비단에 그리는 방법이 있죠. 네. 공피라 같은 경우에는 비단에다가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단에다 그 임금님 어진을 그리거나 하는 거를 이제 비단에다가도 그리고, 뭐 수묵화나 채색화 이런 것들을 비단에다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비단에 악유포수를 하느냐? 맞습니다. 악유포수 합니다. 역시 그 비단천에 올이 있기 때문에 그 올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악유포수를 해줌으로써. 그리고 악유포수, 그 비단에다 악유포수를 하실 때는 뒷부분까지, 네, 뒷부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악유포수를 위에다가 이렇게 2번을 진행하면 1번 정도는 뒤에다가 또 악유포수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제 배채라는 채색 기법을 사용을 해요. 배채가 뭐냐면은 앞에서 색칠을 하는 거 그냥 채색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뒷부분에서 사용하는 거를 배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채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비단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런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뒤쪽에다가도 그런 막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질문. 네. 뭔가요? 12번째 질문입니다. 분체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물감으로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완성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한국화 물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물감들이 있는데, 그런 물감들 역시 악유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똑같이 채색을 쌓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다만 채색화 또 수묵화, 동시에 2가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물감이에요. 그래서 채색화에서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시는 거고, 튜브 물감은 또 아무래도 분체 물감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쌓아 올리실 때 아무래도 분체보다는 색깔이 이렇게 빠르게 딱 올라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튜브 물감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다. 그 튜브 물감 같은 경우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여러 번 겹쳐 칠할 경우에 색이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는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선명한 발색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튜브 물감을 사용하시다가 분체가 어떤 물감인지 알아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튜브 물감이나 뭐 접시 물감 같이 좀 사용이 편리한 재료로 한국화에 쌓아 올리는 맛이 어떤지 좀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분체 사용법 같은 걸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실 물감의 종류가 많아서, 한국화 물감 종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사용하실지 굉장히 이거 지금 이거 내가 사용해도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튜브 물감으로 사용을 하시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차차 이제 뭐 한색 한색 이렇게 좀 써 가셔도 되기 때문에 분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호분이 흰색 물감이죠. 호분이라든지 뭐 본인이 많이 쓰는 색깔들, 그런 색깔들을 한두 개씩만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번째 질문. 채색화는 전체를 채색하고 색을 올리기를 반복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색 올리기를 멈추어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많이 오래 하면 된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몇 번 정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네, 질문하셨습니다. 무조건 오래 하면 아, 네. 근데 이게 오래 하는 게 뭐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물감의 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감의 농도와 악유의 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색을 할 때 이제 전체를 다 여러 번 칠하시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전체에는 첫 색감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개체들을 칠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물감을 세게 올리실 거면은 물감 농도가 강하면은 몇 번만 올리셔도 되고 약하게 해서 여러 번 해서 완성도를 높이실 거면은 또 약하게 여러 번 올리면 되겠죠. 근데 그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물감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종이에서 견디는 물감과 악유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있는데 그게 물감이 겉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겉돌기 시작하고 더 이상 물감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종이에서 그 물감과 악유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사실 멈추셔야 되거든요.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런 식의 어떤 종이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아, 농도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감과 악유의 농도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색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물감에도 악유가 있기 때문에 악유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많이 올리시다 보면은 종이가 반짝반짝거리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학생이 호분을 너무 많이 써서 두껍고 마치 치약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그림에 광택이 생기면서 한지 자체의 성질을 종이에서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프린트물이나 포스터 컬러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한 그런 질감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까지 올리시면 안 되고 종이의 어떤 결이 느껴지는 정도로 색을 많이 올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 경험을 해봤는데 네. 저는 연하게 여러 번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나치게 물감을 연하게 쓰는 경우가 초반에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이가 다 일어나고 칠했는데 색이 안 올라오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물감의 농도를 진하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악유만 많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방수 처리가 돼서 색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감 농도를 약하게 하면서 계속 올리다 보면 악유만 많이 쌓여서 방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올린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여러분들의 손에 맞게 또 이제 발견하시는 그런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번 질문은 분체는 바로 쓰고 그날 버려야 하나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분체는 이제 아무래도 그날 쓰고 그날 버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분체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조금 써도 발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물감인 것 같아요. 다만 사용하기가 너무 번거롭죠. 만약에 이거를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쓴다 뭐 이러시는 경우에는 물감하고 악유가 뭐 엉겨붙게 돼요. 그러거나 악유 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냉장고가 수분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뭔가 야채라든지 이런 걸 오래 놔둬도 야채 수분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기가 되게 없어지거든요. 뭐 랩에다가 씌워가지고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수분기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는 엉겨붙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물감과 악유가 섞여서 크게 이게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정도 놔두는 거는 괜찮으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쓰고 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양을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네, 질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는 책이 언제 출시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책은 저희가 탈고를 다 하고 저희가 도안집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도안집도 탈고를 다 한 상태인데 지금 출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와 계속 협의 중이고요. 네, 출판사 쪽에서 어떤 일정을 잡고 또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판 일정이 네,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었죠. 네. 좋은 질문들과 함께 이렇게 Q&A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던 부분들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Q&A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